5만 군데에서 와서 나한테 다 꽂아. 이거 다 하라고. 다 빨아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바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렌중료라고 렌선, 중매, 요괴, 요정은 아니니까 제가 연결해드린 두 분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인사를 오겠다라고 아마도 축사를 요청을 할 것 같아요. 또 가서 요거를 털어야지요.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 만났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에너지 뿜뿜 나눠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살 개백수입니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 워딩을 백수라고 적어주셨어요.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고 사실상 백수입니다. 그리고 백수 주제에 동갑인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나 순수하게 좋아했던 첫사랑이었고 군대도 기다려줬습니다. 내가 돌아와서도 한결같이 곁에 있어줬어요.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만 붙으면 바로 결혼한다. 근데 붙질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불만이 쌓이셨고 솔직히 저는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백수로 살 거니? 너 우리 집 책임질 수 있어? 응? 결국 붙잡는 것도 미친 짓인 것 같아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미친 현실은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저는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저는 여전히 백수입니다.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와 행복한 연애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인스타 봐서는 연애하는 티는 안 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잡고 싶습니다. 근데 뭘로요? 공무원 준비생 개백수가 뭘로 잡겠어요?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게 솔직히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원하셨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정적인 게 최고야. 너만 붙으면 내가 평생 걱정이 없겠다. 아이고 제발 좀 붙어라.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부모님 돈도 3년째 까먹고 있습니다. 학원비, 생활비, 솔직히 심지어 데이트 비용까지도 부모님 돈으로 엄마 카드로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한심합니다. 우리 집이 잘 사는 편도 아니었지만 엄마는 나한테만큼은 아낌없이 지원을 주셨어요. 친인척한테까지 빚까지 지면서요. 저는 그걸로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고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그냥 공무원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자존감만 더 깎아먹고요. 요즘은 공부보다 술 마시는 시간이 더 많고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망쳐서 병원 치료도 받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지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자 최근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형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졸업했을 때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른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그때 저는 엄청 열정적이고 자존감도 높았었거든요. 그거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큽니다. 뭔가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공무원 준비생 백수보다야 그래도 뭔가 일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친구를 다시 잡을 구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정말로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3년간 부모님이 지원을 해준 걸 생각을 하면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모르는데 현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엄마 세대한테는 그냥 위험한 일이니까 분명 엄마 아빠 성격에 절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한데요.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엄마를 원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여자친구를 다시 잡는 거 가능은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을 접고 취직했다라고 하면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실까요? 라고 사연이 와서 저희 어머님이 이 역할을 정말 잘해주실 것 같아서 대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뭔가 PTSD 와가지고 쓰러지신 거 아니죠, 사연자분? 저희 엄마한테 말을 했을 때 엄마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 편집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기야가 짱코피 터지고 눈물 괄괄 흘릴까봐 일단 이 누이가 다 걷어냈어요. 이모는 우리 자기야한테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무조건 그 스타트업 있죠? 아는 형이 같이 해보자 라고 했다는 곳, 거기를 무조건 가보라 라고 말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상태에서 더 잃을 게 없습니다. 미안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래. 경력이 없잖아요. 어디 딴 데 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에다가 공무원 준비 3년 후 탈덕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스타트업에 있었다가 이직을 한다, 적어도 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 뼈를 내가 셀프로 갈았던 적이 있었다,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공무원에 대한 뭔가 뜻도 없고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고, 근데 형이 이렇게 제안을 한다? 완전 굿이지. 작두 타야지. 확실히 여기 있으면은 기회 같은 것도 나중에 훨씬 많아질 거예요. 엄마 설득하는 방법? 솔직히 혓바닥에다가 이빨에다가 유기농 빠라를 갖다가 바른 제 입장에서 일도 아니죠. 사람이 솔직한 건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고 선입견이 있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하려고, 스타트업이라는 곳이야. 작은 회사이지 엄마, 그 박스 오피스 박스만 한 회사 있잖아.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클 수도 있잖아. 물론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작은 회사 박스 오피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마 입장에서 너무 불안정하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 진짜 엄마한테 갚을 거 너무 많잖아. 공무원 매달 급여가 나와. 근데 스타트업은 내가 하는 만큼 나와. 앞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해.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공무원보다는 스타트업을 훨씬 더 선호를 한다니까. 엄마랑 나랑 맨날 하는 카카오 있지? 엄마 그거 뭐 레시피 맨날 검색하는 네이버 있잖아. 걔네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었어. 그러네. 카카오랑 네이버도 스타트업이었네? 주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화가 나네요, 세연을 읽다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빨에다 바다를 발라가지고 어머님한테 구라가 아니잖아. 진짜로 걔네들은 스타트업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요. 근데 이제 요쯤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우리 친구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스타트업을 갔다가 뭔가 잘 안 됐어. 그러면 내 탓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무원 시험을 3년을 준비하다가 안 된 것도, 누나 저는 솔직히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안정적인 거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연을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누나가 이거 스타트업 가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3년만 까먹은 게 아니라 이 스타트업에 있었던 뭐 1, 2년까지 까먹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까봐 이 누이는 너무 후다다다닥 떨리고 무서워. 특히나 우리 자네 같은 경우에 사연을 보면서 엄마 탓이 너무 많아. 지금 약간 인생이 꼬이고 힘든 게 부모님 탓이다, 엄마 탓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가? 근데 이 누이가 우리 동생한테 조금 솔직하게 오한말을 들고 정신을 조금 개조를 해주고 깨주고 싶은 게 뭐냐. 엄마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라고 해서 3년을 했다? 지금 30이 넘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3년을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한 거는 자기야야. 우리 청년이야. 자기 선택이지. 그리고 여자친구를 떠나보낸 것도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한테 사연을 보내지만 지독하게도 내 얘기를 안 듣는 분들이 훨씬 많아. 다 자기 선택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 이 아줌씨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냥 듣고서는 참고만 할 뿐이야. 그동안 요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낸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요.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를 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갈지 그것도 본인의 결정인데, 솔직히 이게 엄마의 허락이 왜 필요해요? 뭐 엄마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그 미안한 스탠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만약에 이번에 엄마 말대로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를 하고 내가 이 스타트업을 안 가게 되면은 엄마를 원망하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 진짜로 엄마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그런 게 너무 미안해서라면 나중에 잘 돼서 효도하면 되지. 엄마가 지금 당장 얼마 내놓으래? 오늘부터라도 얼마씩 상환하래? 아니잖아. 세상 모두가 나한테 등져도 끝까지 내 편이 돼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모님밖에 없어요. 내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부모님께서 계속 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라 라고 말을 한 이유는 아마도 엄마는 알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물론 내가 낳았다고 100% 자식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알지. 뭔가 성향이 공무원에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를 푸시를 했을 거예요. 사람마다 가진 탤런트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뭔가를 창의적으로 막 하고 불도저처럼 막 하고 막 내가 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주어진 일을 정말 착실하고 스마트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봤을 때 우리 애기야는, 우리 동상은 후자일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공무원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이 국가에서 사회에서 살 수 있단다. 후자에 좀 더 성향이 맞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제 주변에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 이제 친구 남편들이 꽤나 있습니다. 보면은 퇴근이 없어. 워라밸이라는 게 없어. 솔직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돈도 더 못 벌고 시간은 없고 잠도 못 자고 휴일도 없고, 스타트업 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야. 다 개인이 대표다라는 생각으로 뼈를 갈아야 돼. 특히 가장 무서운 거는 시스템이 없어.
없어. 이게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누가 맡은 거 부서가 확실히 딱딱 나눠져 있고 맡은 바 일을 하잖아. 스타트업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해.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꼽는 그 멀티선 있죠? 5만 군데에서 와서 나한테 다 꽂아. 이거 다 하라고. 다 빨아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지금 뭐 공부보다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안 돼. 정말 이 악물고 스타트업 가면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가야 돼. 약간 나는 걱정이 돼. 이게 약간 도피처처럼 내가 공무원 시험을 하다가 이번 시험에도 안 될 게 뻔해. 그러니까 약간 도피처처럼 여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좀 연락을 할 건덕지가 생기니까 요런 마음에서라면 넌 이미 땡이 안 돼. 지금 스타트업 가가지고 잘 안 되잖아? 너 그러면 그때는 엄마 탓 못해요. 자기야가 선택을 한 거는 인생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1인분의 몫은 하고 살아야 돼. 이러다가 결혼을 하면은 2인분의 몫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자식을 낳으면 3인분의 몫, 4인분의 몫을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결혼이 대단한 거고 저는 기혼자분들 리스펙합니다. 그게 어른이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 계획은 내가 세워야 돼.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마음으로 누구 탓을 하면서 휩쓸리듯이 가는 거는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 누이가 조금 강력하게 말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의 의견 살짝 넣고 여자친구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한 가지 그거 이 스타트업인지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까지 신경 쓰면은 피말르지. 여자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이미 떠나간 여자잖아. 이제 봄 되잖아요. 이제 싹 올라와요. 내가 우리가 볼 때는 애기지. 이게 싹 올라오는 한참 푸르푸르 올라오거든요. 싹이 올라오면은 앞으로 번창할 날이 많은데 일찌감치부터 너무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맞아. 무거워요. 여기까지 할게요. 파이팅이야! 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